다큐멘터리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실 또는 현실을 창조적인 영상과 음향을 통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다루는 주제에 따라 역사, 사회, 휴먼, 자연, 문화, 스포츠, 과학, 의학, 탐험, 환경 다큐멘터리 등 광범위하며 제작 방식도 해설적 양식에서부터 면접 양식, 성찰적 양식, 시네마 베리떼 등 다양하다. 최근 들어 오락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유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늘어나 다큐멘터리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고 있지만 방송 제작자들이 주지해야 할 것은 뉴스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과는 구분되는 다큐멘터리만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르로서 다큐멘터리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고 기획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안녕하십니까. 방송기획 제작의 기초 시간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장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를 꼽으라면 아마 드라마와 뉴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록 영화에서 시작된 다큐멘터리는 사회 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PD의 작가주의적인 시각이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주제가 다양한 만큼 다뤄지는 내용들도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시사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시청자 개개인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사회상을 담아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사회의 아주 중요한 이슈를 의제를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죠. 또 다양한 제작 방식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성과 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의 개념은 학자나 다큐멘터리 제작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시작되어 21세기 HD TV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들은 강조하는 점들이 조금씩 다르다. 다큐멘터리라는 말은 영국의 존 그리어슨이 1926년 로버트 플레어티의 두 번째 작품 모아나를 보고 모아나는 기록할 만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비평의 글을 기고함으로써 처음으로 영어화되었다고 한다. 다큐멘터리의 역사는 1922년 플레어티의 첫 작품인 북극의 나누크에서 시작된다. 이 작품은 에스키모 이티비 뮤이트족 사냥꾼인 나누크를 주인공으로 북극의 척박한 자연 환경을 극복해가는 생활상들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작품이다. 북극의 나누크를 다큐멘터리의 시초로 보는 것은 그 제작 방법과 형식이 당시의 일반 영화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플레어티는 이 작품에서 어린아이와도 같은 순수한 관찰법으로 대상에 접근하여 왜곡되지 않은 시각으로 현실을 재생하고 있는데 그는 오랜 기간 나누크 가족과 생활함으로써 그들이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했으며 사람들의 생활 속에 젖어 그들의 일상생활로부터 드라마틱한 기록을 만들어낸 다큐멘터리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작 형식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최초의 다큐멘터리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북극의 나누크는 미국과 캐나다 전국에 배급되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유럽과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에 상영되면서 아이젠슈타인을 비롯한 당대의 러시아 영화인으로부터 1960년대 다큐멘터리 감독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네, 다큐멘터리의 아버지 하면 아무래도 북극의 나누크를 제작한 로버트 플레어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플레어티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요. 발견과 폭로의 예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다큐멘터리가인 존 그리어슨이라는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사실 또는 현실의 창조적인 처리로서 규정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촬영된 그런 그 자료 필름을 삽입해도 된다고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좀 더 넓게 정의를 했고요. 또 다큐멘터리의 편집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중요한 창조적 행위로서, 창조적 작업 행위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버트 플레어티랑 또 존 그리어슨은 두 사람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좀 서로 달랐는데요. 플레어티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있는 사실 그대로 발견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다큐멘터리의 의미를 한계지었다면 존 그리어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전의 도구로서의 다큐멘터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어슨과 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폴 로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존 그리어슨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큐멘터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 입장에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의 경우 제작자들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존재했었는데요. 1948년에 그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세계 최초의 다큐멘터리 세계 연맹 회의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물론 이때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의미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란 경제, 문화, 또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첫 번째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둘째 그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성이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한 어떤 사실적인 촬영, 이런 것이 더 담겨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진지하고 이치에 맞는 재구성을 통해서 해석되는 모든 면을 필름에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정의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세 사람의 견해가, 그러니까 플레어티나 존 그리어슨이나 폴 로사 모두 이 사람들의 견해가 모두 다 다큐멘터리 영화 정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정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특성들입니다. 이외에도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정의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다큐멘터리는 그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큐멘터리는 뉴스가 다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다양한 사건이나 인물, 또 상황과 같은 유사한 소재를 다루기는 하지만 뉴스 스토리 자체는 아니고요. 또 뉴스보다 심층적으로 사건을 취재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다큐멘터리는 오락 프로그램과는 달리 그 소재가 실제 세계, 리얼리티를 다룬다는 점이고, 또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신뢰성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다큐멘터리는 제작자의 주관적인 관점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비허구적인 프로그램이므로, 다시 말해서 드라마 같이 허구적인 걸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극화시켜서는, 이것을 드라마처럼 스토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세 가지 점들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고, 영화의 한 장르로서 출발했던 다큐멘터리가 대중매체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요 형식으로 발전하기까지 다큐멘터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uilty, they'll be
영화로 시작한 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상업적인 영화와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방송사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다큐멘터리가 영화에서 TV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큐멘터리에 부여된 보다 큰 의미는 저널리즘적 기능이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주제나 내용에 따라 구분해보면 정보성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 시사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 문화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환경 다큐멘터리, 오락 다큐멘터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뱃살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정보성 다큐멘터리는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포맷 구성에 있어 주제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해설의 비중을 가급적 높인다. 또한 해설과 화면의 정확한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점점 뱃살만 늘어났다.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가지는 메시지는 사실성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되며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의학 다큐멘터리가 대표적인 정보성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식을 하게 된다. 생활 자체가 살이 찌기 쉬운 일상이다. 그들이 바라본 100년 전의 조선은 과연 어떤 모습? 다음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살펴보자. 역사 다큐멘터리는 기록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건이나 현실들을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주제를 다룬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뽐내고 있었다. 영상실록 50년, 왕도의 비밀, 역사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임시 가게 주변에 건장한 남자들이 모여듭니다. 이제 시사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아보자. 시사 다큐멘터리는 시사적인 사회 문제를 다룬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사 다큐멘터리의 생명은 프로그램 내에서 진실된 사실을 제공하며 공정하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PD수첩,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시사 다큐멘터리다. 다음으로 휴먼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살펴보자. 휴먼 다큐멘터리는 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중심 테마로 하는 다큐멘터리다. 작품의 주인공이 사람인 만큼 왜 이 사람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보여줘야 하는지 그의 품성과 인생에 대한 독특함이 프로그램 내에 나타나야 하며 드라마적 표현 방법을 비롯해 다양한 제작 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 일은 끝이 아닙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이 촬영장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준석 씨는 휴먼 다큐멘터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인간 극장이 있으며 이 밖에도 피플 세상 속으로, 성공시대, 한민족 리포터 등이 대표적인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뜻을 품은 사람이면 누구나 장한 입성을 꿈꿨다. 다음으로 문화 다큐멘터리는 소설, 희곡, 음악, 미술, 연극, 공연 등 예술 분야와 문명, 문화와 관련된 논쟁이 거의 없는 분야를 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다. 중국 문학 기행, TV 문화지대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 유형에 속한다. 조선 바람과 백두고원의 희귀야생화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자연의 지구한 아름다움과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을 소재로 인간과 동식물의 생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녹색 다큐멘터리,
SBS 자연 다큐멘터리. 일요 다큐 산등이 대표적인 자연 다큐멘터리다. 다음으로 살펴볼 환경 다큐멘터리는 인간과 직결된 자연 현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소를 소재로 피폐해지는 자연 환경을 알림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미군과 정부는 조사 결과 폭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자연 및 생태계 환경을 소재로 하는 점에서 자연 다큐멘터리와 유사하지만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현장을 고발하는 점에서 사회 탐사 다큐멘터리가 결합된 형태의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다. 2005년 8월엔 반세기 만에 매양리 미 공군 사격 훈련장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환경 스페셜이나 EBS의 하나뿐인 지구와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환경 다큐멘터리다. 서른 즈음의 인생 언덕을 그저 착실하게. 마지막으로 오락 다큐멘터리는 흥미거리 중심의 다큐멘터리로 재미있고 화제성 있는 소재를 다룬다. 사회적 이슈를 제외하고 갖가지 경험이나 행사, 화제의 인물 등이 대표적 소재들이다. 편안하고 믿어왔다.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삼는 KBS의 포토 다큐가 전형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되어 시청자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태도의 변화까지 불러오기도 한다. 네, 여러분, 주제에 따른 다큐멘터리의 종류에 대해서 그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다큐멘터리는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에 따라서 제작 형식이나 접근 방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아주 공통적인 원칙이 있죠.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리얼리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다큐멘터리 분류에 있어서 몇 가지 규범적으로 강조되는 사항들은 다큐멘터리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에 비해서 장르적으로 어느 정도 우월하다는 점과 또 사회적으로 계몽적 역할을 해야 하고 동시에 저널리스트적인 시각을 지녀야 한다는 점들입니다. 또한 다큐멘터리는 사건의 진행 방식과 구성 방식에 따라서 전달하는 주제가 아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제작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다큐멘터리 제작 양식으로는 해설적 양식과 또 시네마 베리테, 면접 양식, 성찰적 양식, 다큐 드라마, 프리젠터 양식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설적 양식이란 것은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상에서 읽어내야 하는 의미,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할지를 주로 성우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죠. 혹은 영상을 1차 자료로 삼아서 거기에다 2차적인 의미를 덧붙이는 표현 양식이 바로 해설적 양식입니다. 이런 해설적 양식은 다큐멘터리 이야기의 양식이 다큐멘터리가 주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시작과 어떤 갈등과 전개와 결말 등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구성되는 서사적인 종결 구조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방송 강의에서는 설명을 하겠는데요. 두 번째 시네마 베리테라는 것은 1960년대 초부터 영화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도입된 양식인데요. 이 양식은 시네마 베리테라는 제작 양식은 영화 용어로 현실 묘사 수법을 지칭합니다. 시네마 베리테라는 용어는 해설 양식의 반대편에 위치하는 것으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고요. 설명을 배제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제작자에 따라서는
보여주는 것 자체, 그 자체보다는 촬영 대상과 카메라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인한 진실의 결정에 어떤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시청자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과 카메라에서 촬영해서 하는 것 사이를 다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면접 양식은 다큐멘터리 작품 속에서 인터뷰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때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PD수첩이나 추적 60분 등의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런 면접 양식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그 인터뷰 양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죠. 다음으로 그 성찰적 양식의 목적은 모든 다큐멘터리란 그 자체로 확실하고 또 진실하며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즉 연출자에 의해서 하나의 창조되고 구조화된 인위적인 구성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즉 프로그램 자체를 아주 객체화시켜서 시청자가 다큐멘터리 자체도 하나의 만들어진 구성된 주장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제작 양식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다큐 드라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큐 드라마는 그 다큐멘터리와 드라마가 혼합됐지만 그렇다고 허구적인 얘기를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실제의 사건을 혹은 기록성이 강한 소재를 드라마의 기법을 이용해서 단지 재구성하는 그러한 제작 방식이죠. 또 제작 양식의 마지막으로 프리젠터 양식이 있는데요. 이 프리젠터 양식은 특정한 개성을 지닌 퍼스널리티를 가진 프리젠터, 즉 사회자를 진행자로서 아주 앞에 내세워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다큐멘터리 양식입니다. 외국 다큐멘터리의 경우 아주 유명한 사람이 프리젠터로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양식은 다른 다큐멘터리와 달리 프로그램의 해설을 맡은 진행자가 화면에 많이 등장하고요. 또 프로그램의 주제도 프리젠터, 즉 사회자의 시각이나 주관, 개성, 반응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큐멘터리의 그 기획과 구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다큐멘터리는 주제와 소재를 먼저 정하고 고른 다음에 자료 조사를 통해서 또 현지 잡사를 연출자가 현지 잡사를 통해서 바로 촬영하고 편집을 마친 후에 원고를 써서 하나의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친다면 서구의 다큐멘터리 계획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다큐멘터리 작가나 연출자, 프로듀서가 어떤 문제, 사정 문제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면 그에 따른 많은 자료 조사와 기록을 도서관이나 해당 기관, 또 연구기관, 출연자 등을 찾아서 다니면서 자료 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탐방하고 촬영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먼저 연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확실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그 해당 내용에 대한 원고를 완성하고 이를 갖고 텔레비전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부서를 방문해서 제작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방송사 측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대본을 검토한 후에 프로그램으로 할지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과 외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에는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 과정을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다큐멘터리 기획 단계에서는 먼저 프로그램의 핵심인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선정하고 어떤 시간대에 편성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큐멘터리의 경우 정규 프로그램으로 방송할 것인지 특별 기획 프로그램 혹은 장기 제작 프로그램인지에 따라 편성 시간과 함께 몇 분짜리 혹은 몇 부작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 기획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아보자. 기획 단계에서는 주제와 소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 의도란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기획자는 프로그램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 즉 방송의 목적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제를 정한다. 주제는 이 프로그램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장을 의미한다. 주제를 정하고 나면 소재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는 목표 시청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일관되게 내재하는 이미지나 소구점인 캠페인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는 내용을 기획하는 데 있어 개론적일 것이냐 강론적일 것이냐 하는 심도 차원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편성 위치를 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선정된 주제를 영상화하기 위한 주요 아이템들이 결정되면 작가는 각각의 아이템과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프로그램 제작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와 부합되는 자료들을 종합하면서 프로그램의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료 조사 단계에서 할 일이다. 네, 국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기획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큐멘터리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무엇보다 사전 제작 단계, 즉 기획 단계와 자료조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작업이 아주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선별하는 작업을 마친 후에 구성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다큐멘터리 구성은 무엇보다 어떤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제작 유형을 결정하고 또 주제와 소재에 합당한 전체적인 구성 틀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작 양식도 앞서 설명드린 제작 양식도 이때 결정을 하지요. 즉 다큐멘터리 구성은 작품의 주제와 관점, 소재의 선택과 사실에 대한 취재를 바탕으로 선별된 소재들을 입체적으로 배열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구성 작업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선별된 소재들이 과연 영상으로 가능한지, 영상으로 보여줄 것이 충분한지, 또 주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사회적으로 의미는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논리 전개에 있어서 무리는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큐멘터리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